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원인을 알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마가 끝나니까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중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식중독 발생 환자를 월별로 분류했을 때 6월 2,409명, 10월으로 10%, 7월 1,339명으로 6%, 8월 5,479명으로 23%, 9월 6,409명으로 26%로 집계됐습니다. 네. 네. 이는 8월에서 9월 환자 수가 연간 환자의 약 절반인 49%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딱 요즘 같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자, 그럼 식중독에 걸리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식중독은 흔히 말하는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서 체내에 흡수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흡수하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 방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을 때는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설사를 통해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데요. 예. 또 세균이 소화기관의 벽에 붙거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함께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위험한 세균의 경우 신경이 마비되거나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이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심할 경우에 신경마비 그리고 의식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이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균은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포도상구균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살모넬라균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으로 닭을 비롯한 가금류 동물에서 흔히 감염되는데요. 주로 무더운 6월에서 9월에 닭고기, 달걀, 메추리알 등의 음식에서 발생하는데 62에서 65도씨 저온에서 30분간 가열해 사멸시켜야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장염 비브리오는 어패류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비브리오를 가진 꼬막, 바지락, 물미역, 새우, 낙지 등 해산물을 생식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포도상구균은 우유나 치즈, 육류 같은 단백질 식품과 김밥, 도시락, 빵 등 탄수화물 식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네. 감염이 되면 1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식재료에 따라서 번식하는 식중독균이 참 다양하군요. 어느 음식 할 것 없이 다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자, 그럼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중독 환자는 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토와 설사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씻어내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설사와 구토를 멈추기 위해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사용하는 것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예.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같이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해주며 증상이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과 영유아의 경우 잦은 설사로 인해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탈수증을 막기 위해서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것을 마시는 게 좋고 또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먹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사와 그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자주 손 씻기 늘 항상 중요한 건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평상시 손소독제로 수시로 손을 소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대부분 세균은 4도씨에서 60도씨 사이에 증식하기 때문에 꼭 60도씨 이상으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한 번 조리된 음식이라도 철저하게 재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생선과 조개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한 후 끓는 물에 1분 이상 가열 후에 섭취해야 하며 물 또한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식중독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어패류는 전용 칼과 도마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끓는 물로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 식중독균은 실온에서 급속하게 증식할 수 있는데 예. 음식을 요리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식혀서 랩 등으로 밀봉한 후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물을 단순하게 냉장고에 넣는 게 다가 아니라 보관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식품별로 보관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곡류의 경우 실온에 보관하면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기나 김치냉장고 같이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옥수수나 쌀, 보리 등에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식중독 곰팡이가 잘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 10도에서 15도 이하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 육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시 5도씨 이하, 냉동 시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육류를 보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접촉면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네. 특히 쇠고기는 얇게 썰면 공기와 접촉면이 더 넓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 싸서 보관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양념고기 또한 포장을 뜯고 보관하면 부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보관했다가 빨리 조리합니다. 어패류는 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이 있으므로 특히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어패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린 뒤 한 마리씩 개별 포장해 냉동 보관합니다. 어패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생선 전용 칸을 사용해 다른 식품으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채소는 씻고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닐팩에 담거나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하고 씻어서 보관할 때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네. 오늘 식중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음식을 잘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실 뭐 먹지 않은 음식 버리는 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바로 버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